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요? 전혀 모르는 애가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. 어쨌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. 네, 보이시죠? 제가 모니터 하나로 해서 조금 작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열악합니다, 환경이. 노트북에서 하는 거라서. 일단 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아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. 괜찮습니다.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요 로그인 하시고요.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 요게 이제 그 KB 시세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네이버 매물을 이렇게 쭉 크롤링을 해가지고, 크롤링? 맞나?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, 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에요, 이것도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이 개발자 정말 야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, 이런 지역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. 이 지인 지수라는 거는 이제 100 정도를 되게 좋다라고 봐요. 1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고, 이거 밑으로 가면 0에서 100 사이 정도면 이제 뭔가 미지근하다. 0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락과 관련된 것들.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이 지인 지수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이 지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서울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매매가가 엄청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울산, 정말 울상이잖아요, 말 그대로.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, 전국 현황에 들어가서 요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을 쫙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. 신기하죠? 확대 취소 누르면 쫙 또 없어지고. 네, 잡기술이었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지역 있으신가요? 광교 갑시다. 광교 보고 마포 찍고 천안 가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수원입니다.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. 그래도 이 수원 안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5분위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의동이라는 곳이래요.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제일 최저가 영통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색깔로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영통구에서. 그래서 광교 보시면 뭐 요 정도 가격대. 입주 예정은 노란색, 그다음에 5년 미만 신축은 녹색,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파란, 10년에서 15년은 보라. 그 이상은 없죠, 광교는.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. 여기 역세권이네. 빨간 거 자연 N 힐스테이트다. 딱 클릭을 하면 요렇게 이제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, 이런 건 뭐 다 볼 수 있죠. 이건 사실 특징은 아니죠. 특징만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실거래가 이렇게 파파파박 박혀 있고, 과거 이력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, 현재 나와 있는 전세 가격, 실거래가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클릭을 눌러서 해제를 하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. 비활성화.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궁금하다 나는.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, 전세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, 뭐 이 정도 형성되어 있구나를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상승했냐를 보려면 좌측 상단에 이 변동폭을 보시면 됩니다. 올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? 이 정도. 40% 올랐습니까? 광교가 27% 이렇게 오른 거죠 지금. 와우. 아닙니다, 이거 무료입니다. 그래서 이 개발하신 분 인터뷰 했었죠. 제가 정민아 대표님 인터뷰 했었죠. 되게 유용한 거라서 제가 엄청 어렵게 부탁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. 5월 달인가에 제가 인터뷰 하신 분입니다. 저는 그 전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알아가지고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인터뷰 요청 드렸고, 거기에 이제 간단한 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, 어쨌든 이렇게 올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출입 통계, 수원시를 클릭을 하면 전입은 위에 있는 4개, 전출은 밑에 있는 4개로 갑니다. 용인시에서 이만큼이 들어오고, 화성시에서 이만큼이 들어왔고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수원시에서 나간 거는 화성으로 제일 많이 빠졌고, 용인으로 많이 빠졌고, 오산으로 많이 빠졌고,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출입 통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또 동별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매매가, 전세가, 전세가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공급, 공급 요 정도. 그래서 여기 이제 법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. 적정, 부족, 초과, 과잉. 요거는 뭐 적정 수율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. 뭐 0.05 곱하기도 하고, 뭐 보정을 또 하기도 하고, 잘못된 집계 같은 거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,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, 디테일한 건 어쨌든 개발자들이 하시고요. 저희는 이용자 입장에서만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뭐 과잉도 있고요. 시별로 보면은 빨간 데는 이제 공급이 많다는 거죠. 그죠? 영동도 공급이 많다, 기흥 이런데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, 그럼 단순히 뭐 8달구가 공급이 적으니까 8달구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. 당연히 권성구도 봐야 되고, 장안구도 봐야 되고, 영통도 봐야 되고, 다 봐야 되겠죠. 근처 이웃에 있는 거, 동탄이면 동탄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같이 챙겨보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을 보실 때는 항상 위아래 전후 좌우를 다 보고 해야 되겠죠.
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사실 수원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영통구 거래량 뭐 60일 이내 신고니까 아직 다 안 돌아왔죠. 10월 달 거는 10월 달 거 다 안 돌아왔죠. 9월 달 거까지 조금 덜 돌았을 것 같고요. 일단 임대 거래량은 빼요. 헷갈리니까 너무 차트가 또 많아도 헷갈리니까 임대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매가가 중요하니까 매가를 좀 보면 일단 지인지수 100에 이렇게 보조선이 점선이 쭉 그어져 있고요. 예,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좋다라는 기준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기준이고요. 매매 지인지수가 있고 전세 지인지수가 있고 매매가 전세가가 있습니다. 뭐 매매가와 전세가는 다 아실 것 같고 매매 지인지수 같은 경우는 이 영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0에서 조금 상회하는 정도예요. 그쵸? 전세 지인 지수는 빠졌죠. 전세가가 조금 빠졌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 전세가가 쭉 조금씩 완만하게 빠지고 있죠. 평균 전세가가 조금 완만하게 빠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인 지수도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. 이게 완전히 막 차트만 갖고 막 하면 당연히 안 되죠. 뭐 다양하게 변동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 대략적인 매매가의 상승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서울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있잖아요. 그리고 거래량을 키고 수요 공급을 키고 미분양을 켤게요. 이렇게 4개 보조 지표를 켰어요. 그리고 임대 거래량은 안 본다.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? 월 평균 거래량이 있고 그 달에 이제 거래량이 있는데 그 달의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보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가 보이시죠? 눈에 띄시죠? 보면 2배 이상 월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이 만약에 그 달에 거래가 됐다 하면 매매가가 조금씩 움직입니다. 그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연속으로 가게 되면 이런데 15년도 그러니까 집을 이때 샀어야 된다라는 거죠. 15년도 1월, 3월, 5월 이럴 때 거래량이 엄청 나오고 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막 나오죠. 또 움직이죠. 여긴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막 가죠. 거래량이 2배 이상이 2,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하면 이건 분명히 매매가의 호재다.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 차트만 봐도 대충 매수 타이밍은 나온다라는 거죠. 이런 때 이럴 때 서울 부동산 사면 미친놈 소리 들었죠. 근데 거래량은 다 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. 주식도 이렇지 않나요? 보통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져주면 올라가지 않나요?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부동산도 조금 비슷한 면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연별 수요량이라는 게 서울이 계속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입주량이 그거보다 월등히 낮았잖아요.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입주량도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매칭이 안 되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감소하는구나. 그쵸? 이때 한번 보실까요? 같이 한번 보세요. 이 차트를 천천히 제가 스크롤을 할게요. 매매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미분양이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죠. 이때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매집 구간 뭐 이런 건가요? 매집하는 시즌? 뭐 이런 건가요? 적절하진 않지만 비유가 완전히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분양이 중공업 미분양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. 이때였다라는 거죠. 살 때가. 갭 투자를 할 때 이때 2,000개, 3,000개 막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. 서울도. 지금은 2억 갭 막 이렇잖아요. 이런 게 한번 살 타이밍이었다. 근데 거래량이 또 한 번 터지면서 또 한 번의 대세 상승이 있었죠. 그쵸? 이때 16년도. 이때 안 사면 진짜 뭔 일 나는 건 줄 알았잖아요. 이때도 거래량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까지가 거래량이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죠. 그러니까 또 이 미분양이 늘어났던 게 또 쫙 줄어들죠. 그럼 매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단순은 정말 단순 무식한 겁니다. 이 설명이 뭐 채권 이런 거 다 빼고요.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악플 달릴까봐 또 소심해가지고. 서울 4분면 지인지수 현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보시면 영등포구 뭐죠? 영등포구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? 눈에 띄죠? 일단 영등포구가. 그 다음에 뭐 서초, 마포 어디죠? 아까 마포 말씀하셨는데 마포 어디 갔죠? 송파 여기 있고 여기 있죠? 마포. 서울은 같이 보긴 해야 되지만 그냥 마포만 단순하게 보면 뭐 이 정도 임대 거래량 체크 해제하고 이 정도. 마포도 뭐 엄청 활발했었네요. 이때가 살 때였다. 실거주자들은 이때가 살 때였다라는 거죠. 이 사이트가 투자자들을 위해 만든 사이트가 아니에요. 그 인터뷰 제가 정민아 대표님하고 했던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잘 못 잡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예요. 그것도 무료로. 유료면 제가 소개도 안 시켜드리죠. 무료로 합니다. 무료로. 개발할 때 돈 엄청 들었겠죠. 이걸 무료로 합니다. 이때도 거래량이 마포도 서울과 같이 거래량이 팍팍팍팍팍 여기도 팍팍팍팍팍 나오면서 매매가가 쭉 올라가죠. 되게 웃기죠. 거래량 터지면 간다. 물론 수요 공급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대출 규제도 봐야 되고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디였죠? 천안 지금 들어갈 땐가요? 아닌가요? 그런 걸 이제 요걸로 보고 대충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천안 청주 지금 막 그렇잖아요. 하락하고 있잖아요. 천안 동남구. 자 한번 보겠습니다.
일단 거래량 키시고 수요 공급 키시고 임대 거래량 해제하고 임대 월 평균 거래량 해제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눈에 띄는 거 일단 공급 물량 보이시나요? 빨간 선이 수요량이라고 했습니다. 필요한 양인데 조금 웃도는 것도 아니죠. 입주량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심하게 많은 게 훨씬 더 문제라는 거죠. 18년도에도.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.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그럼 이게 언제 정리될까요? 언제쯤? 분명히 계속 떨어지다가 언젠간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? 수요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맞게 되면 계속 공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쫙 보시면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입주 물량이. 아하, 요게 수요량은 요 정도가 계속 쭉 유지되고 입주량이 2019년 상반기 7월 뭐 요 정도? 요 정도부터는 뭔가 좀 이제 뭐가 없나?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서둘러서 들어갈 게 아니라 19년도에 이 정도 되니까 뭐 이때도 버벅거리고 있겠죠. 이 공급 물량 소화하느라고. 그러면 2020년, 21년, 22년 요때 입주 물량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. 19년도쯤에는 22년도 입주 물량이 대충 나오겠죠. 그러면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만약에 천안에 하신다고 하시면 천안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. 또 천안 하신다고 하시면 한번 보시고 19년도 정도에 이제 가서 입주 물량이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. 일단 그렇게 한번 좀 감을 잡고 그럼 지금까지 하락한 게 진짜 입주 물량 때문인지 그러면 이때 천안은 언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때 그쵸? 매매 지인 지수가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을 때 올라갔군요. 매매가가 이렇게 방향을 딱 잡고 꾸준하게 가는 쪽인데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아, 이때 11년도 12년도 이때는 여기가 올랐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. 그럼 지금은요 거래량이 완전히 폭망 그쵸?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밑도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들 그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. 공급 물량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일단 먼저 확 보이죠.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쭉 줄어들고 전세가도 따라서 또 줄어들고 거래량이 이렇잖아요. 거래량이 아까 서울하고 되게 대비되죠. 여기 확 떨어지는 거는 11월 달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. 이게 60일 이내에 들어오니까 60일은 걸려요. 2달은 걸리니까 10월 달 거, 11월 달 거는 조금 아직은 약간 대략적인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뚝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고 9월 달 거까지는 다 들어왔을 겁니다. 거래량이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이래서 천안이 작살 나는구나. 동남구뿐만이 아니겠죠. 비슷할 겁니다. 서북구도. 비슷하죠. 크게 다르지 않겠죠. 당연히. 이런 상황들. 일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? 뭐 어딘가요? 덕양구인가요? 아 여유되면 영등포구에 네 덕양구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답변 올 때까지 일단 자 일산 서울하고 조금 가까운 덕양구인데요. 호재가 있죠. 신축 아파트 막 지어지는 삼성지구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일단 입주 물량 꽤 있네요. 여기 꽤 있네요. 입주 물량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. 이따 빅데이터 가서 보면 됩니다. 이런 거는 입주 물량이 꽤 있구나. 그래서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고양시 덕양구 가보겠습니다. 빅데이터로 삼성동 뭐 이쪽 지구겠죠 뭐 그쵸? 이쪽에 들어오는 거구나. 돈해동 저기에 들어오는 것들이구나. 감을 잡고 오케이 공급 물량 그쪽 요게 이제 고기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그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. 찾아보시면 돼요.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산은 언제 어떻게 됐을까요? 한번 볼까요? 임대 빼고 거래량 빼고 매가 침체기 때 자 여기 이때 매수했으면 괜찮았겠죠. 이때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 캡 잘 맞춰졌을 것 같아요. 이런데 거래가 되게 안 되죠. 이때는 가격이 빠졌죠. 매매가가 보라색. 저도 헷갈리네요. 803 쭉 빠졌죠. 이렇게. 그런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수도권 대세 상승 이때 같이 이제 터진 거죠. 이때 거래량이 막 늘어나죠. 이때 늘어난 걸 좀 의심을 해야 되겠죠. 한번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또 바로 튀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보고 이때 뭐 이상한데? 또 많네? 많아. 조금 비율이 적지만 어쨌든 많네. 계속 많네 거래량이. 월 평균보다 계속 많네. 뭔가 이제 가는구나. 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. 수도권 상승장이 이때잖아요. 그러면 요때 좀 확인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 할 때 요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. 매매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뭐 거래가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조금 유의미하진 않죠. 막 뭐가 터진다 이렇진 않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꾸준하게 그래도 몇 개월씩은 잘 나와주기 때문에 매매가도 조금씩 가고 있고 전세가도 조금씩 가다가 지금은 조금 빠진 약간 주춤하는 상태죠. 여기 요 정도 보면은 최근에 매가랑 조금 전세가랑 벌어진 상태. 공급도 이때 왜 올라갔냐를 보면 공급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 이것도 다 소화가 됐나 보네요.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덕양구도 뭐 화정 행신 이쪽도 있겠지만 그쪽 삼성 그쪽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좋겠죠. 되게 재밌어요 사이트가.
기흥 가볼까요? 기흥 저 잘 모르는 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. 기흥. 자, 기흥. 용인. 수지구는 뭐 다 아실 거고, 기흥구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저 한 번도 안 봤던 곳입니다. 자, 일단 임대 끄고 언제 올랐냐? 이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? 이때 거래량이 막 올라갔었는데요. 근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매가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았네요. 그쵸? 여기 거래량이 되게 활발했는데,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좀 약해요. 그쵸? 네, 뭔가 이거는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터졌는데도 매가가 그렇게 막 시원하게 쭉 나가진 않았어요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, 17, 18 계속 이제 입주 물량 거래량이 나오긴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있나요? 여기 뒤에? 공급 물량 보세요.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? 공부하시는 분들.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거래량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서울이잖아요. 서울 막 규제 막 이런 거 때렸잖아요. 9.13 대책, 9.21 뭐 공급 대책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빅데이터 지도에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. 일단 거래량부터 볼까요? 거래량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거래량이 지금 11월 달 거 한번 볼까요? 11월 달 거? 11월 달 거 이제 집계 안 됐죠? 10월 달 한번 보자고요. 10월 달. 10월 달 보면 거래가 확 줄었어요. 물론 아직 다 안 돌아왔죠. 다 안 돌아왔는데 월 평균 거래량의 거의 뭐 한 10분의 1, 뭐 9분의 1, 뭐 이 정도. 그러니까 그 정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.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죠.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뭐 뉴스 기사를 볼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데이터 정리된 것만 대충 봐도 감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감은. 근데 10월 달인데도 덕양구나 부천이나 비규제 지역이죠. 부평이나 이런데 서구 뭐 청라 때문일 거고 수지 장안 이런 데는 이제 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. 지금 100%다 자료가 안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저 정도다. 그럼 뭔가 지금 공부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. 뭔가 투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물론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. 연초에 거의 핫했잖아요. 안 사면 어떻게 될 것처럼 했잖아요. 서울이 거래량이 다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. 1월 달에.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조금씩 강남부터 식기 시작해요. 상승률이 이렇게 되는데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래량 그다음에 8월 상승률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8월 달에 또 다시 막 뻘겋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또 9월 달에 대책을 내놓은 거죠. 8월 달에 이 지경이니까. 그다음에 9월 달에 이렇게 식죠. 되게 웃기죠. 거래량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막 거래했다가 관망 이렇게 되는 거죠. 관망. 그다음에 더 관망 이렇게 되는 거죠. 10월 달에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동도 마찬가지. 변동도 되게 재밌어요. 이 평당가가 다 구마다 다르잖아요. 뭐 성북구다.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거죠.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, 서초,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가가 막 하고 매가가 막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쭉쭉쭉쭉 평당가가 낮은 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. 강남에서 분당으로 뭐 어디서 외곽으로 이렇게 점점 빠져나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동대문구나 광진이나 이런 데 있다가 좀 쉽지 않으면 성북이나 중랑 이런 데로 빠지는 거고 중랑에 있던 분들이 구리나 남양주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점 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볼 수가 있고 세대도 중요하죠. 세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세대도 중요하고 탑 10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지역별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디가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핫한 데라는 거죠. 지금 막 이런 것들 매매 가격 상승률 증가 지역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매매 거래 비율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인천 그러네요. 저도 궁금합니다. 인천은 어떨까요? 자 거래량 키고 이렇게 된다. 많이 다운이 됐네요. 그쵸? 거래량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매매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가 쭉 우상향하고 그래서 이 지인지수가 많이 치고 올라갈수록 이 매매가의 상승폭이 가팔라져요. 보이시죠? 그리고 매매 지인지수가 0까지 오기 전까지 100에서 조금씩 하락하잖아요.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 상승폭이 완만해진다라는 거지 하락한다라는 건 아니에요. 매매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지인지수가 하락하더라도 0 이상에서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.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어요. 여기는 지금 그쵸. 그래서 지수도 안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나 전세가도 그냥 그런 상태. 물론 청라 이런 거 이제 열애죠. 송도 이런 거 빼고 잡다한 거 빼고 구도심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뭐 청라도 그렇고 다 청라 이런 데 신도시겠죠? 영종도 이런 데 아닐까요? 입주 물량이? 여기도 많네요.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재밌어요.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들도 대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. 대전 피리수첩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. 세종 때문에 계속 이제 이랬죠.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종 입주 물량 때문에 이게 같이 볼 수도 있어요. 세종이랑. 그래서 대전이랑 세종
그래서 아파트죠, 당연히. 아파트 기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입주 물량을 볼 수가 있어요. 대전이 못 간 이유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. 13년도부터 쭉 집계가 된 걸 보면 적정 수요량이 이 정도인데 공급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. 초과 공급됐던 게 점점 감소하면서 20년, 21년 이때는 이제 뭔가 부족으로 가나 보죠. 그 뒤에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감소하는 게 보이니 18년도, 19년도에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겠죠.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면 대전이 못 간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.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형 공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세종 때문에 라는 게 나오는 거죠. 수요 플러스 이걸 보면 수요 공급 플러스를 보면 이제 면적별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또 볼 수 있겠죠. 뭐 이렇게 뭐 면적별로 막 추려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런 시골에 누가 와서 사나 했어요. 공감합니다. 저도 대전에 있을 때 유성구 상대동에 살았잖아요. 휑했어요. 아무것도 없었어요. 거기 진짜 아파트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. 무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여기다 분양을 받냐고 제가 막 황당해 했는데 지금 뭐 잘 정리되고 있죠. 지금도 정리 중이고 상가 들어오고 막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. 정보 소스를 소개하는 거는 아주 수요가 많을 듯 합니다. 괜찮으세요? 도움이 좀 되세요? 이런 거? 그래서 뭐 요청하시면 매주 몇 개씩 이렇게 좀 골라서 같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럼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또 정보를 주실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게 이게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얼마나 같이 섞여 있는지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. 그쵸? 이거 딱 보시면 섞여 있잖아요. 그쵸? 평형까지 다 나와요. 또 전세가율까지 다 나와요. 그쵸? 이런 건 이제 재건축이겠죠? 구축인데 전세가율이 24%다. 이거는 당연히 재건축 뭐 이런 이슈가 있겠죠? 그쵸? 84년 입주 34년차 이런 건 이제 재건축이겠죠? 보라색 이 신축이 많이 섞여 있고 여기는 구축이 많구나. 아하. 그럼 여기는 뭔가 신축이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. 여기 왜 이렇게 시커멓지?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여기 뭐지? 이렇게 여긴 신축이 없네?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청주도 많이 들어가셨죠. 청주 이렇게 이제 작은 광역시급이 아닌 광역시급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을 보시면 그렇죠. 이런 작은 도시 같은 걸 볼 때는 그 주변 같이 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. 전문가분들께서. 청주도 이렇게 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도 카테고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민아 대표님 영상 보고 계시면 좀 하나 해주세요. 청주도 안 좋죠.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안 좋았다는 게 보이시죠? 거래량이 찌질찌질해요. 찌질찌질합니다. 버벅대는 거죠. 계속 거래량이 안 터져줘요. 거기다 공급 물량까지 많아요. 이걸 살 거냐는 거죠. 매수를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가 청주에 산다. 흥덕구에 이걸 보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. 안 된다라는 거죠. 투자는 더 이제 다양한 걸 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때 샀으면 좀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까. 입주 물량이 왜 이렇게 많죠? 그쵸? 아직 많아요. 아직도 정리할 게 많습니다. 뒤에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. 청주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시려면 2020년 공급 2023년 거 공급 자료 있으면 그것까지 정도는 봐야 좀 되지 않을까? 아직은 때가 아니다.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수지까지만 볼까요? 수지는 핫했죠. 나름 키 맞추기 한 거 아닙니까? 그 신분당선 라인 따라서 막 강남 막 불타오를 때 같이 불타올랐던 데잖아요. 따라오면서 이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갭매우기 이때 서울이 막 정말 폭등하다시피 하니까 쭉쭉쭉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죠. 갭매우기를 하는 거죠. 나름 갭매우기.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때 뭡니까 도대체 이때 공인중개사분들은 엄청 바빴겠네요. 그쵸?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니까 몇몇가 같이 올라가고 했던 거죠. 물량은 요 정도, 입주 물량은 요 정도. 이때 뭐가 좀 많이 있네요. 입주 물량이. 그쵸? 이때 조금 있고 그 이후엔 또 부족해요. 차트로만 보면. 그리고 빅데이터 이걸로 한번 또 볼까요? 이렇게 보시면은 변동 얼마나 올랐나 연초부터 이 정도 올랐네요. 그쵸? 이런 애들도 정말 많이 올랐군요. 20%가 올랐습니다.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이만큼이 올랐는데 거의 안 오르다가 최근 3년 동안 거의 안 오르다가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게 지금 29%였거든요. 29% 39% 이랬는데 최근 뭐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23% 이렇게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서 그래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엄청 꼼꼼한 게 학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. 학교가 정원수 이런 것까지 CCTV 개수까지 막 이렇게 이게 다 빅데이터 이제 긁어가지고 정리를 쫙 했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도 해놨어요. 학교 알림이 서비스랑 이건 이제 학군 관련된 책 읽으시면 이런 거 사이트는 다 아실 수 있어요. 다 정리돼 있어요. 이런 사이트에 이제 연결도 해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 봐라.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걸 클릭을 하면 이 학교에 배정받는 아파트가 이렇게 딱 색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못 찾겠어요.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. 학부모분들은
저야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,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네, 보이시죠?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. 이게 동에 따라서도 다르죠.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.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저도 잘 모릅니다. 학군 쪽은 잘 몰라서.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교육청에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확하게 이 아파트가 어디 배정받을 수 있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저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뺑뺑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죠? 초등학교만 나오나요? 중학교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안 나오네요.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. 중학교는 안 나오네요. 초등학교만 나오나봐요. 초등학교는 또 디테일. 아, 이런 디테일. 노란색, 주황색, 고등학교는 빨간색 이렇게. 초품화. 역세권의 초품화. 아, 이건 뭐 그죠? 답 나오죠. 역세권 신분당선의 초품화다. 아, 뭐 당연히 이 정도 값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공부하시긴 하지만 실거주자분들은 사실 찾아보고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. 책 보는 것도 좋긴 한데, 그래서 이런 툴 같은 거는 좀 많이, 이런 툴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걸 쓰고요. 또 일단 좋은 이 의도잖아요. 실거주자를 위해서 만들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또 계속 발전 중이에요. 이게 지금 한번 크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이뻐졌는데, 이게 한번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막 계속 고민하고 기능 개발하고 막 이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. 지금도 이런 걸 쓰시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랬더니 벌써 저희가 8시 반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3시간을 떠든 겁니까? 지금 저희가? 네, 3시간을 떠들었습니다. 지금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, 제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, 뭐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해줬으면 하는 것들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댓글이든 뭐든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실 책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어요. 이걸로 마치고, 잘 보셨다면 편집 영상에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늦은 시간까지, 정말 늦은 시간이에요. 얼른 쉬시고 저도 이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